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외출과 모임 자제하고 또 확진자 동선 체크하고 위생과 방역에 신경 쓰고 이러다 보니까 정신적 피로감이 상당하고요. 상당히 우울해진다. 우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지난 한 달여간 국립정신건강센터에 들어온 전화 상담 건수가 3만 건에 달한다고 하네요. 백신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누구나 감염될 수 있다는 이 우려,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고 심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건데, 자, 이럴 때 필요한 게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합니다. 오늘 국내 긍정심리학의 대가로 손꼽히는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한성열 명예교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한성열 교수는 고려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미국 시카고대학교 대학원에서 긍정심리학의 선구자 식센트 미하이의 지도 아래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국내 처음으로 문화심리학을 소개했습니다. 1986년부터 30년 동안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를 지냈습니다. 한국자살예방협회 이사, 한국치유상담협회 부회장, 한국사회 및 성격심리학회 회장, 한국드라마치료협회 회장, 서울생명의 전화 이사, 소망교도소 전문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지은 책으로는 신명의 심리학, 심리학자의 마음을 빌려드립니다, 문화심리학 등이 있습니다. 현재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명예교수이면서 만남과 풀림 상담교육원장입니다. 네,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명예교수 한성열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셨어요? 네, 국내 처음으로 문화심리학을 소개한 학자다, 이렇게 소개가 됐는데, 예, 문화심리학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되게 공부하는 이 사회과학이 서구에서 주로 연구된 맞아요. 이러한 내용을 이제 우리나라에 갖고 들어와서 거죠. 이제 공부하는 건데요. 예. 사실은 그게 서구 문화의 바탕을 한 이런 연구들이거든요. 그렇죠.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사실은 그게 우리나라로 갖고 들어와서 그대로 그걸 적용하려고 하면은 잘 맞지가 않고 또 오히려 불편한 이런 것들이 맞아요.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 문화의 바탕을 둔 그렇죠. 이러한 연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한국 문화가 어떤 것이고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한국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 자세들을 가지고 있고 네. 이러한 것들을 또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하는 것을 한국적 심리학을 하자. 이게 이제 문화심리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너무 당연한 말씀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건데 그거를 그렇게 당연한 게 당연하게 안 되는 게 참 그렇죠. 그리고 공부하신 게 시카고 대학에서 긍정심리학의 선구자 칙센트 미하이의 지도. 예.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그분은 그 헝가리안 주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헝가리에서 살다가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좀 전에 이제 이태리로 그 이제 옮기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그 가족들이 다 이 수용소에서 이제 돌아가시고 이러한 거를 유대인 학살 과정에 이러한 걸 겪으면서 왜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 부정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느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됐죠. 근데 사실은 심리학이 전반적으로 20세기까지는 부정적인 측면을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어요? 예를 들게 되면 이게 우리 마음의 건강이라든가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정신 건강 이런 걸 얘기해 본다면은 그게 전부 다 뭐 불안이라든가 우울이라든가 되게 이제 이런 거를 연구하면서 그 불안을 왜 사람이 느끼는가 또는 우울을 왜 느끼는가 이런 그 부정적인 정서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죠. 그리고 이제 그 논리는 이러한 부정적인 거를 줄여주게 되면 사람들이 행복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100여 년 동안 그런 연구들을 많이 했는데 결국 100여 년 동안의 연구의 결과는
부정적인 거를 줄여주면 조금 덜 부정적인 거가 되는 거지. 그렇다고 행복해지는 건 아니더라. 하나 어떻게 보면 이것도 굉장히 또 그러네요. 당연한 이러한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부정적인 측면을 자꾸 탐구해 가지고 그걸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오히려 더 찾고 예. 그거를 더 개발하고 발굴하면서 더 밝게 살아가는 방법을 찾자 하는 게 이제 긍정심리학입니다. 기존 심리학에서는 사람은 언제 행복해하는가 이런 연구는 별로 안 했었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그게 기본적으로 이제 부정적인 거를 줄여주면 그만큼 행복해질 거다. 이게 이제 심리학이었는데 그 이유는 대개 이제 그 마음의 건강이라든가 이런 거를 연구한 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프로이트라든가 그렇죠. 융이라든가 예, 아들러라든가 이분들의 공통점이 의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저희들은 그걸 이제 메디컬 모델이다 이렇게 그렇죠. 부르는데 그 의사들이 하시는 분이 환자의 그 증상을 찾아내고 병의 원인을 찾아내서 그걸 없애주는 거. 맞아요, 이게 맞아요. 이제 의사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음의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도 부정적인 거, 그게 이제 우울이나 뭐 불안이나 이제 이런 건데 그런 원인을 찾아서 그걸 없애주는 것이 이제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조금 전에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그게 이제 이 마음의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예. 심리학자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 인문주의의 바탕을 둔 학문을 하기 때문에 의사가 아니죠.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을 보면서 알겠습니다. 오히려 그걸 더 하자. 근데 이제 그러한 흐름을 끌고 나가는 거를 이제 긍정심리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긍정심리학을 끌고 나가는 두 거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칙센미하이라고 하는 아까 그분이 왜 어떨 때 사람들은 즐거워지고 오히려 더 긍정적이고 언제 행복해하고 그렇죠. 어떤 조건에서 즐거워하느냐. 그렇죠. 그걸 이거에 대한 오히려 연구가 더 연구하자. 필요하다. 예. 오늘 그 말씀을 좀 해주세요. 요즘 예. 코로나 때문에 전 국민이 집단 우울감에 시달린다. 동의하세요? 그럼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지금 느끼고 있죠. 그죠. 하루에도 수도 없이 그 빨간색 그 안전 문자 막 오면 초반에는 좀 열심히 읽었는데요. 이제는 보기도 싫어요. 그렇죠. 그게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옮을지도 모르는 아주 불안한 상황을 계속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게 이제 굉장히 힘든데 거기서도 이제 우리가 똑같이 그 기존의 그 부정적 심리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불편한 것만 자꾸 관심을 가지잖아요. 근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긍정적인 면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거는 별로 이제 관심을 덜 가지고 부정적인 것, 전에 하던 것 중에 못하는 그렇죠. 것 이런 것들을 자꾸 더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에 코로나가 오기 전에 우리가 사실 하고 싶었는데 너무나 이런저런 일 때문에 바빠서 못했던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요즘 그걸 하고 있다. 근데 그걸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이거는 훨씬 더 좋은 게 되는 건데 너무 지나치게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부정적인 거를 바라보고 그걸 없애는 쪽으로만 많은 관심을 지금 가지게끔 이미 우리가 그렇게 된 거죠. 교육도 네. 사실 교육이 우리 자녀들이나 학생을 볼 때 잘하는 면을 찾아서 더 잘하게끔 해주기보다는 그건 당연한 걸로 치고 부족한 거를 찾아서 그거를 더 잘하게끔 자꾸 이렇게 만들어주는 교육에 우리가 익숙하잖아요. 네. 그 코로나19 때문에 집단 우울감 그것의 원인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불안함 때문이에요? 뭐 때문이에요? 불안하기보다는 아마 더 중요한 거는 하고 싶은 걸 좀 못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그렇죠. 일상에서 벗어나는 그동안에 익숙했던 것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하고 또 하나는 그러다 보면 이제 가족들이나 이렇게 보내는 시간이 많잖아요. 많아지죠. 부부 관계라든가 예. 자녀하고 관계. 근데 사실은 그 관계는 굉장히 질이 중요한 관계잖아요. 그 관계의 질을 굉장히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그동안에 우리는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바쁘다 하는 이유로 그 관계의 질을 별로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살아왔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예를 들면 뭐 아버지는 회사 나간다든가 예. 그러면서 이제 자녀들하고 또는 부부간에 보내는 시간을 좀 이제 적은 거에 대한 정당화가 가능했죠. 그동안은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학생들은 또 학교가 있고 학교가 있는다, 뭐 이제 학원 간다 이러면서 네, 이제 네. 또 그 가족 간의 관계라든가 이런 거에 깊이를 안 찾는 거에 대한 일종의 어떤 정당화들이 마련돼 있었는데 사실 이번에 그 코로나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이제 사실은 못하게 되니까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관계를 정말 잘 맺어야 된다는 이제 이런 게 있는데 그 관계라고 하는 거는 같이 있기 때문에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원래 관계가 좋은 관계면 있는 시간이 오래지게 더 길면 훨씬 더 그 관계가 더 좋아지는데 관계가 불편한 관계는 이게 같이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오히려 그 불편이 더 과중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이 관계의 깊이에 대한 거를 비교적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살아오는 문화였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그러한 관계들, 그 사회적인 이러한 관계들을 못 하게 되면서 이제 마음이 어디 가서 이게 풀지 못하게 되잖아요. 비대면 문화, 비대면 사회 이렇게 되는 게 그 표현하신 것처럼 직장에서 내지는 사실은 가정에서도 일종의 스트레스가 있는데 그런 걸 푸는 방법으로 친구를 만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해왔다면 그렇죠. 그걸 못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풀 수 있었던 게 못 풀어진 그 부정적 감정이 이제 그게 계속 증폭되지 않겠어요? 네, 옛날 뭐 되게 이제 그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걸 예를 들면 뭐 약주를 한 잔 하신다든가 이런 때든가 또는 집에서 오는 어떠한 그 스트레스를 뭐 밖으로 나가서 다른 일을 하면서 그걸 푼다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어느 나름대로의 그 이 마음의 어떤 질서를 잡아가고 있었는데 그걸 못하게 되니까 근데 그 새로운 방법은 아직까지 본인들이 못 찾았고 그러니까 이 쌓여 있는 것들이 오히려 이렇게 가까운 사람에게 이렇게 터뜨려지는 가정 폭력도 늘어났다고. 물론이겠죠. 그렇죠. 네, 그럼요. 그럼 이제 교수님이 긍정 심리학적 관점에서 그분들한테 해답을 좀 주신다면 어떤 아까 말씀하신 코로나 때문에 나빠진 것보다는 코로나 때문에 못하던 걸 할 수 있는 측면을 주목해봐라 이건가요? 그렇죠. 일단은 그렇게 찾아보면 그것도 많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내가 뭐 그 말로는 되게 내가 책을 읽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그동안 못 읽었다. 되게 이런 것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번에 금방 다 드러나잖아요. 또는 뭐 자녀들하고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데 내가 바빠서 자녀들 크는 걸 못 본다. 뭐 이런 얘기들이 그게 사실인지 아니면은 그냥 그 하나의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바쁘다는 핑계를 댔는지 이제 이런 건데 되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계의 그 깊이를 못 맺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우리 이제 한국 문화로 좀 들어가야 되는데요. 한국 문화가 굉장히 그 가부장적인 문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수직적 문화이고 또 그게 그 가장의 어떤 의견에 모든 가족들이 이렇게 다 따라야 되는 이제 이런 문화이기 때문에 이 가장의 한마디에 다른 모든 가족들이 전부 다 따라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불편한 자기는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걸 우리가 얘기를 하고 같이 토론하고 좋은 방향을 찾는 이런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부인들이나 아니면 자녀들은 그 가장하고 있을 때 불편했던 거를 거기서 참고 있다가 밖에 나가서 다른 방법으로 푼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그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이런 분들하고 깊이 있는 관계를 맺는 방식을 참 배우지를 못했죠. 그러니까 이 속마음은 안 그런데 예를 들면 겉으로 표현을 잘 못한다. 뭐 이제 되게 이런 것들이 그게 좀 한국적인 거군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한국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좀 풀어내야 되는데 이 풀어내는 방법을 어디서도 안 가르쳐 준단 말이죠. 그렇죠. 이걸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 주고 다른 데서 안 가르쳐 주니까 그냥 쌓인 데 있다가 자기가 제일 편한 사람들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 같으면 그나마 친한 친구들 만나가지고 소주 한잔 하면서 자기 속에 쌓여있던 얘기들을 하고 또 우리 문화가 이 평소에는 자기 얘기를 못하는 억눌린 문화이기 때문에 이 술 마시고 약간 실수하는 거였던 굉장히 허용적인 문화입니다. 그랬죠. 왜냐하면 그것까지 막아놓으면 이게 제정신으로 다 못 살기 때문에 되게 평소에 쉽게 자기 속 생각을 얘기 안 하는 문화에서는 항상 알코올 소비량이 높습니다. 그거라도 먹고 술김에 풀어라. 그러면 우리는 또 술 한 잔 먹고 취한 김에 했다 그러면 또 용서해 주는 문화고 이러면서 다 살아가는 방법을 만들어내는 거죠. 또 여성들 같으면은 뭐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그냥 자기 속에 있었던 수다 얘기를 떨기. 이 수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저희들 뭐 이런 마음의 건강을 공부하는 이런 사람들끼리 그냥 하는 얘기가 한국 남성의
정신 건강은 소주가 지켜주고 한국 여성의 정신 건강은 수다가 지켜준다. 뭐 되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우스운 얘기도 하는데요. 네. 근데 이제 그걸 못 하게 되면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면 이걸 어떻게 쌓이죠. 푸느냐. 이제 이 문제가 네. 한국에 앞으로 풀어야 될 또 어떻게 보면 이걸 잘 풀 수만 있다면은 앞으로는 정말 가족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불필요하게 그냥 밖에서 시간 보내고 이런 너무 그 마음 속에 있는 걸 못 나누고 이 피상적인 얘기만 나누던 이러한 단계에서 좀 더 깊은 삶의 어떤 깊은 자기 본질과 또 그런 걸 통해서 가까운 사람과 더 긴밀하게 만나게 되는 이런 예. 자리가 되겠죠. 그런 가까운 사람과 더 긴밀하게 만나는 관계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변화를 시킨다는 것 자체도 스트레스잖아요. 지금은 안 해보던 걸 하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죠. 이 부부 관계도 예. 부모 자식 관계도 이미 뭐 수년 수십 년 구조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렇죠. 갑자기 이걸 이제 바꿔야 된다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부담이고 그것도 스트레스예요. 예, 스트레스죠. 그거, 많이 스트레스죠. 그거 어떻게 해결해요 그럼? 그러니까 스트레스 자체가 없는 게 좋은 건 아니고요. 적당하게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적당하게.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걸 그게 뭐 딱 이 오늘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있는 것은 물론 아니고요. 하나하나 이제 차근차근 그동안에 자기들의 문제가 뭐였는가 하는 것부터 좀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문제를 인정하는 거. 그런데 그것부터가 네. 인정이 돼야 되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하게 되면은 이게 자꾸 내 마음이 불편한 원인을 상대방에서부터 찾게 되잖아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항상 저 사람 때문에 문제다.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은 그런 문제는 거의 없죠. 자기부터 시작이 되는 문제가 많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내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거는 나의 잘못이 많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려줘야 됩니다. 이거 우리 문화 속에서 네, 그렇게 네. 그걸 배운 거기 때문에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이거든요. 그렇죠. 되게 그 자녀들하고 좋은 관계를 못 맺는 부모들 보면 그 자신이 어렸을 때 자기 부모하고 좋은 관계를 거의 맺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인정을 하고 그럼 지금이라도 먼저 잘못과 예. 문제를 인정하라. 그렇죠. 그걸 어떻게 하면 그거를 내가 배울 수 있는가 하는 거를 이제 찾으면 되는데 사실 이런 그 방법은 많이 지금 우리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다만 그게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거구나 하는 것 자체를 못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다는 거죠. 방금 인터넷 뭐 이런 얘기 하셨으니까 근데 그거는 또 세대 간에 젊은 층들은 인터넷과 정보를 빨리빨리 이렇게 취합하고 하는데 능숙하지만 좀 나이 드신 분들은 그게 또 어렵잖아요. 어렵죠. 특히 코로나 시대가 되면 사람들 만나면 이제 후배나 뭐 부하 직원들한테 뭘 자꾸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시킬 수도 있는데 이제는 혼자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오는 어떤 또 부담감들도 크다고 하는 얘기들이 크죠. 나오잖아요. 예. 그건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이 제일 심리적인 부담을 제일 적게 하면서 배울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가족 중에 자녀라든가 이게 다음 이 세대한테 그걸 배우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자녀들하고의 이 그러한 것들을 편하게 이 배우고 또 이런 도움을 주고 하는 이것 자체가 서로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밖에 나가서 이거를 배워야 된다는 생각을 자꾸 하는데 사실은 이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주고받고 새로운 기술은 자녀 세대한테 배우고 또 이 젊은 세대들은 이 나이 많은 세대들이 한테서밖에 얻을 수 없는 연륜에서 나온 어떤 삶의 지혜 이제 이런 건데 되게 우리는 지금 세대 간의 갈등을 사실은 굉장히 좀 증폭돼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젊은 사람들은 좀 연배가 있는 분이 이제 어떤 조언을 해주면 꼰대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나 때는 말이야 이거 네, 그렇죠. 그게 사실은 내용 자체가 그 틀려서 꼰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많은 말하는 분들이 방식이 문제죠. 말하는 방식과 말하는 타임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꼰대다 아니냐 하는 거는 뭘 가지고 얘기하느냐 하면 말하는 그 내용이 맞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이 지금은 그 얘기를 듣고 싶지 않을 때 자꾸 해주면 꼰대가 되는 거고요. 상대방이 들을 때 그걸 해주시게 되면 그렇죠. 삶의 지혜를 나누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자꾸 이 타임의 문제라는 거를 갖다가 내용의 문제라고 자꾸 생각을 해가지고 착각하죠. 착각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서로 이제는 좀 이것도 다 배워야 돼요, 사실은. 네. 그래가지고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상대방이 듣고 싶을 때 해줄 때 효과가 있는 거지. 상대방도 지금 듣고 싶지 않을 때 그걸 먼저 가서 자꾸 한다고 하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그 본인들도 다 나이가 어리거나 젊었을 때 다 경험했던 거를 이게 나이가 들면 또 자꾸 되풀이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 상대가 그럼 지금 그 이야기를 듣기 싫은 상황이냐, 예. 듣고자 하는 상황이냐를 파악하려면 예, 그야말로 상대방의 관점에서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흔히 꼰대 소리를 듣는 사람들의 이유는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렇죠. 상대가 지금 듣고 싶어 하는지 안 하는지는 관심 없고 관심이 없죠. 내가 이 얘기를 해야 되겠으면 그냥 하는 거. 문제는 핵심은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대방 관점이냐 내 관점이냐. 그죠. 어떻게 하면 상대방으로 관점을 이동시키냐. 부모들에게 예. 자녀들하고 대화 좀 하십시오. 이제 이렇게 권유를 하면 되게 이제 특히 아버지들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들이 뭐냐면 자녀들하고 할 이야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하고 이야기를 본인이 하려고 하지 말고 들어라. 자녀들의 얘기를 들어봐라. 그렇죠. 근데 이런 식의 생각 자체를 못 하시고 내가 자꾸 무슨 할 얘기가 있고 뭐가 전해줄 이야기가 그러니까 말하기죠, 소위. 그럴 때 자꾸 자녀들한테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자녀들은 지금 그거를 듣고 싶을 그런 기분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녀들이 듣고 싶을 때까지 약간 참아주는 게 지혜인데 이게 지금 상당히 좀 조급하다고 그럴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러자면 먼저 뭘 자꾸 물어보면 될 텐데. 그렇죠. 뭘 알고 싶은지를 물어본다든가 또 젊은 사람들이 저분이 내가 필요할 때 나한테 아주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 주신다는 걸 알면 와서 물어보죠. 이럴 때 어떻게 쓰면 좋은지. 근데 그런 걸 물어보기 전에 자꾸 하다 보니까 가능하면 자꾸 피하려고 그러고 자기들끼리 이제 따로 가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전통적인 그러한 문화 속에서는 아버지가 그냥 자꾸 뭘 가르쳐 줘야 되고 예. 또 이 자녀들이 뭘 원하는지는 별로 모르시고 그냥 이러니까 이게 이렇게 힘들어졌는데 이것 때문에 앞으로 한국은 상당히 많은 지금 사회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의 대표적인 마음의 병이 화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화병이라는 것도 하고 싶은 얘기 못해서 지금 생기는 병이잖아요. 화병이라는 용어가 아예 영어로 딱 있다면서요? 있죠. 그게 이제 세계 정신의학 편람에 한국 말로 화병 이렇게 병명이 올라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분류돼 있는 곳이 문화하고 관계되는 질병군에 분류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들의 화병은 한국 문화에서 주로 생긴 거다. 그렇죠. 이제 그거를 우리가 풀어내야 되는데 이걸 풀어내지 않기 때문에 음으로 양으로 상당히 많은 사회적인 비용을 지금 지불하고 있잖아요. 이게 대인관계가 잘 안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는 거를 보게 되면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충분히 못했을 때 오는 그 억울함, 부당함, 이제 이런 것들이 마음에 쌓이면 그게 이제 열불이 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불화가 이제 불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화병이라는 건 내 속에서 지금 불이 타들어가고 있는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속이 타들어가고 답답하고 이제 이런 병인데 이게 전부 다 사실은 서로 편하게 주고받고 하는 이러한 인간관계를 잘 못 맺었기 때문에 맞아요. 오는 이제 이러한 질병이니까 그 원인을 빨리 알아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말로는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정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건강한 신체를 하기 위해서는 운동이 중요하니까 네.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체육 시간이 있잖아요. 예. 근데 건강한 정신 이거를 가르쳐주는 교과목이 없단 말이죠. 우리 교육 시스템에. 그러네요. 예. 어디서 가르쳐야 돼요? 앞으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전 국민이 알아야 되니까요. 예. 그게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에서 공교육에서 가르쳐줘야죠. 그러니까 상대방하고 관계 맺는 방법 그리고 상대방이 화가 났을 때 그거를 풀어주는 방법 또 내가 화가 났을 때 효율적으로 푸는 방법 이런 것들을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쳐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건강한 정신 이렇게 얘기하지 사실은 하나도 건강한 정신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네, 다시 네. 얘기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꺼야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한 교육을 전혀 안 한단 말이죠. 다만 그냥 화는 나쁜 거니까 화내지 마. 이렇게 내리 누르다 보니까 네. 화병이 다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코로나19 때문에 화병이 더 깊어지는 사람도 많겠어요. 많죠. 그죠? 그럼요. 어. 그러니까 나름대로 아까도 맨 처음에 얘기했지만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나름대로 풀어왔는데 예. 이제는 그걸 못하게 되니까 이게 더 쌓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일 만만한 사람한테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게 잘못하게 되면 가족이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게 이게 굉장히 앞으로 안타까운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방법을 조금 더 나누는 걸 배운다면 네.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한국 전체의 정신건강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효과가 날 수가 있죠. 바로 그 점이 못하게 된 것만 가지고 자꾸 이렇게 싫어하고 불안해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를 통해서 얻게 되는 측면을 좀 그렇죠. 긍정적으로 바라다 봐라. 그렇죠. 얼마든지 그렇게 볼 수 있는 점이 많으니까요. 그 관점의 전환 자체가 근데 그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가족하고 그렇죠. 같이 있는 시간. 그거를 이렇게 보는 관점 자체도 이미 그 습관화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바꿔라 하는 거가 물론 쉽지는 않은데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하는 것 중에 그 되게 오늘 하루 지나면서 너무 어려운 것부터 하지 말고 이 기분 나빴던 거, 화났던 거, 짜증났던 거 이런 거 말고 네. 즐거웠던 거를 3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게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이 즐거운 거 생각하는 그 일기를 쓰는 거를 한 달만 해도 애들이 확 달라집니다. 중요하네요. 그럼요. 그리고 초등학교 애들한테 예를 들면 또 감사일기 같은 거를 담임 선생님이 이제 그걸 하게 해가지고 오늘 하루 살면서 고마웠던 일을 하나씩 일기에다 적어보게 하면 이게 한두 달만 하면 애들이 굉장히 우선 이 표정부터가 굉장히 밝아지고 달라집니다. 그건 애들이 아니라 어른들도 물론이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빨리 알려주고 내가 화가 났을 때는 그 화를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하는 걸 알려주는 게 중요해요. 당장 오늘부터 하루하루 그 정리하면서 오늘 내가 즐거웠던 행복했던 기억 3가지씩 한번 떠올려보고 그게 제일 정말 요새 그 소소하지만 확실하게 행복을 주는 방법이죠. 이거부터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한성열 명예교수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